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전례 없는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맞물리며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 시장은 유례없는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계약 후 1에서 2년 만에 기체를 인도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기 기종이라면 최소 3에서 4년, 길게는 6에서 7년까지 기다려야 첫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지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산 라인의 포화 상태 때문입니다. 기술 집약적이고 복잡한 전투기 제작 과정은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이미 수년치 물량을 계약했음에도 제때 기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F-16입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로 생산 라인을 옮긴 이후에도 수요 폭증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불과 수십 명이던 인력이 수백 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월 평균 생산량은 고작 2대. 2026년 생산 증설이 끝나도 월 4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2020년에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도 단 한 대의 기체조차 인도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한국이 약 440억 원에 도입했던 F-16이 이제는 무려 200억 원에 달하고 무장군수 패키지를 포함하면 대당일 76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5세대 전투기인 F-35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과거 가성비 전투기로 불리던 F-16이 이제는 프리미엄 기종에 맞먹는 가격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수급 불균형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새로운 대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KF-21이 있습니다. 아직 본격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해외 밀리터리 매체들은 차세대 업그레이드 모델, 일명 KF-1X를 거론하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5세대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균형추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KF-21은 이미 시제기를 통해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음속 돌파까지 달성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부 무장창, 스텔스 형상 개선, 신형 엔진 적용 등 혁신적 요소를 추가한 KF-1X가 등장한다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체를 두고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T-50 훈련기가 처음 공개됐을 때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T-50과 그 파생형 FA-50은 동남아, 중동, 남미 등지로 활발하게 수출되며 국제적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KF-1X도 충분히 비슷한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수년간 엔진 노즐과 흡입구 설계에 매달리며 5세대 전투기를 완성했듯 한국도 이미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 스텔스 노즐 연구를 병행하고 있어 기술적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선 현실적 도전입니다. 한국은 이미 50여 종 이상의 스텔스 도료를 확보해 반복 실험을 진행했고 일부에서는 레이더 흡수 물질과 미세 금속 코팅을 결합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부 무장창만 확보된다면 KF-21이 5세대 전투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욱 확실히 뒷받침합니다. 만약 KF-1X가 실현된다면 가격 경쟁력은 F-35나 수호이 57보 다 훨씬 뛰어나면서도 성능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견국가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첨단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한국이 차세대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KF-1X의 가능성이 국제적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한국이 이미 축적해온 기술적 성과와 속도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조차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을 통해 불과 몇 년 만에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기록하며 기체 신뢰성과 개발 속도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업계가 경악한 지점이었습니다. 과거라면 상상조차 어려웠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KF-1X는 기존 KF-21의 강점을 토대로 내부 무장창을 새롭게 설계해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발전할 예정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무기를 숨기는 기능을 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F-21 개발진은
이미 레이더 흡수 물질의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며 반사파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과가 KF-1X에 적용된다면 한국은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 생산국 대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1X가 완성된다면 F-35A, 수호이 57처럼 1억 달러를 훌쩍 넘는 기체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로 공급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단순히 도입 가격만이 아니라 유지비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국가들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터키의 TF칸이 시험 비행 횟수나 스텔스 설계 완성도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KF-21은 이미 실전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과 성능의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체가 바로 KF-21X 라는 사실이 전 세계 군사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KF-1X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체 설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항전 장비와 레이더 성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탑재된 AESA 레이더가 4세대 대비 25% 이상 향상된 차기 모델로 진화할 경우 조종사의 생존성과 적기 대응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서 KF-1X가 완전형 5세대 전투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렴한 가격, 높은 성능, 그리고 안정적인 납기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체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스텔스 도료와 내부 무장창 결합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KF-21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며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일례로 초기 스텔스 도료 실험에서 레이더 반사 감소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 연구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KF-1X 개발에서도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KF-1X가 F-35 수준의 은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실전에서 요구되는 대응 능력을 충족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적 운용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중형급 스텔스 전투기 개념은 도입비와 유지비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대형 전투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국가들에게 KF-1X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시제기가 이미 초음속 돌파, 무장 투하, 고강도 기동 시험을 단기간에 달성한 만큼 이 데이터가 KF-1X에 반영된다면 기체 안정성과 스텔스 최적화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질서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세계가 KF-1X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항공산업의 숨은 경쟁력, 바로 개발 속도와 생산 시스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한 대를 개발하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KF-21을 통해 짧은 기간에 시제기를 완성하고 수천 시간에 달하는 시험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프로세스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기술적 기반 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KF-21 시제기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 로봇과 인공지능이 담당하며 관리자는 단 한 명만으로 전체 공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유럽 바이어들이 KF-21 생산 라인을 방문했을 때 기존에 보아왔던 미국, 프랑스, 중국의 전투기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성과 효율성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업자가 아니라 로봇이 주도하는 생산 라인, 그리고 0.01mm 단위까지 오차를 줄인 조립 기술은 전 세계 항공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밀 조립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전투기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만이 상용화에 성공한 초정밀 조립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투기 기체의 조립 정밀도에서 세계 2위 수준에 올라섰고 이는 곧 품질과 신뢰성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블록 1, 블록 2, 블록 3로 이어지는 KF-21의 단계적 업그레이드 계획 속에서 이러한 기술은 한국 공군이 자국 영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완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제 정세 또한 KF-21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인도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도 공군력을 집중 배치하며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첨단 전투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KF-21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공군 전력의 균형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의 실전 배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항공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이 단순히 현재 세대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F-1X를 거쳐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세대 전투기에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무인 편대 작전, 초고속 미사일 운용 등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 전투기와의 편대 운용을 염두에 두고 KF-1X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곧 6세대 항공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본질을 단순히 기계가 아닌 네트워크 중심 무기 체계로 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기술을 흡수하고 응용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기존 방산 강국들이 실패하거나 주저했던 영역을 정면 돌파하는 과감한 전략. 둘째는 반도체, 정밀기계, 소재과학 등 민간 산업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을 군사 항공 분야에 적극 도입한 시너지입니다. 특히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내열 합금 블레이드 제작은 한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에 근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 역량이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제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전략적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KF-1X와 이어질 차세대 개발은 한국이 군사, 경제, 외교 전방위에서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신흥 항공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재편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기체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핵심에는 엔진이라는 가장 난도 높은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투기 엔진은 수천 시간 동안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며 단 하나의 미세한 결함만으로도 기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완제품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에 양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이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2만 파운드급 추력을 내는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미 직경 1m에 달하는 고효율 압축 팬블레이드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세계적 엔진 제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단결정 특수합금 소재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재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필수적인 부품으로 미국의 대표적 엔진 제조사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부품 조립 수준을 넘어 국제적 공급망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전투기 엔진을 100% 독자 개발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개발에는 최소 15년 이상, 수조 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개발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롤스로이스가 KF-21 엔진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단순한 영업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 엔진 개발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도 롤스로이스와 협력하며 핵심 기술을 흡수했고 이를 통해 독자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한국 역시 RSP라 불리는 위험 수익 분담 구조에 참여한다면 글로벌 엔진 생태계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초소형 제트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드론과 무인기에 우선 적용해 데이터를 축적한 후 중대형 전투기 엔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소형 제트 엔진 기반의 자폭 드론이나 고속정찰 드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만약 두산이 초소형 엔진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면 무인기 시장뿐 아니라 KF-21 이후 차세대 전투기 엔진 독립 개발에도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연구진은 내열 부품 성능과 냉각 기술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은 섭씨 1, 600도 이상의 극한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초내열 합금과 정밀한 냉각 채널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조 방식의 한기로 복잡한 내부 구조를 구현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은 3D 금속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터빈 블레이드 내부의 정교한 냉각 공기 흐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곧 엔진 내구성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시험 단계임에도 해외 군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조영희 교수 연구팀은 이미 섭씨 327도급 엔진 시운전에 성공했으며 800도급 초고온 항공 엔진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준은 GE의 최신형 F414 엔진과 동급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KF-21의 슈퍼 호넷을 능가하는 국산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한국이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립적인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기존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KF-21과 FA-50이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최근 폴란드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F-16C 저르이의 48대를 최신형 F-16 바이퍼급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미국 정부에 승인받았는데 그 예상 비용이 무려 73억 달러, 약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비용만이 아닙니다. 이미 평균 비행시간이 500시간에 달한 노후 기체를 거액을 들여 개량하더라도 운용 수명과 효율성에서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내부에서도 차라리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폴란드 언론은 한국 사천에 위치한 KAI 생산 라인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FA-50PL 시제기는 기존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갖춘 기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레이더 커버였습니다. 이는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최신 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실제로 통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지라갈륨 기반으로 경량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한 레이더로 탐지 성능은 F-16 바이퍼급 AN, APG-83과 동급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폴란드가 도입하는 FA-50PL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완전한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지 기자단은 FA-50PL의 제작 속도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체를 개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해 빠른 납품을 가능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후화된 F-16 업그레이드 사업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면서도 실질적 전력 보강 효과를 보장하는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게다가 FA-50은 단일 엔진의 경량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4.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미 실전 배치된 한국 공군 8 전투비행단에서 수도권 방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공군이 FA-50의 전투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FA-50의 전투력은 해외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실전에 투입해 800발 이상의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는데 단 한 발만 빗나갔고 그것마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FA-50의 명중률과 실전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FA-50GF는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이 레이더를 탑재해 130km 거리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세대 러시아제 미그-29의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에 납품되는 FA-50PL에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돼 기존 F-16CT보다도 탐지 성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이 앞서게 됩니다. 현지 기술자와 엔지니어들도 FA-50의 강점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다. 정찰, 요격, 근접 지원, 공중초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다.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FA-50의 엔진, GE F404는 높은 신뢰성과 정비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F-16은 정기 정비에만 평균 4일 이상이 걸리지만 FA-50은 같은 작업을 이틀 내외에 마칠 수 있어 가동률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비행시간당 운용비용 역시 F-16 대비 최대 30배 저렴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FA-50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폴란드가 단순히 F-16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보다는 FA-50과 KF-21 같은 차세대 플랫폼 도입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FA-50은 빠른 납기와 낮은 유지비, 우수한 성능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갖췄고 KF-21은 중형 스텔스 전투기로서 향후 폴란드의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실제로 폴란드 기자단은 KAI 생산 라인의 절반이 FA-50PL, 절반이 KF-21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기간에 두 종류의 전투기를 동시에 생산해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KF-21과 FA-50이 결합된 듀얼라인은 단순한 수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현장이 바로 사천의 조립 라인이었던